그럼 오늘은 교과서 53쪽부터 있는 열대지리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보이는 나무는요, 바오밥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인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는 신성한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무에 구멍을 뚫고 사람이 살거나 시체를 매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꼭 그 쥐가 달린 것 같이 보여서 죽은 쥐 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나무 이야기부터 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독특한 모습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높이는 한 20m, 그다음에 둘레는 가장 두꺼운 데가 한 10m 정도, 그 다음에 가지 길이도 한 10m 정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나무가 무려 5,000년 정도 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들을 구경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C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었을 거고요. 나머지 A, B반은 이 부분이 처음일 겁니다. C반은 다시 한 번 더 살짝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기후 지리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의 준비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발 전에 방문 예정지가 어떤 기후대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둔다.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 그에 대해서 대응 및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특색을 조사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인문경관, 어디 놀러 가는 거 혹은 멋진 모습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염두해 두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문지에서 즐길 거리를 지리여행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여행 물품을 점검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대지리 여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지리 여행이란 열대기후의 특성을 살펴보는 여행을 말한다. 열대기후 지역은 전 지구 면적의 40% 정도입니다. 실제로 10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기후 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대기후는 이 부분 포인트, 강수량과 강수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열대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몬순기후. 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열대우림기후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면,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연중 고온 다습이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열대우림기후의 모습 특징이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 등지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기 지도상에서 살펴본다면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열대우림기후,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3지역에서 이렇게가 열대우림기후 지역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사바나기후입니다. 사바나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하면 돼요.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많은 비가 내리는 게 특징, 그리고 사바나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열대기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이제 사바나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열대우림기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모습들, 열대우림기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부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등지에서 나타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몬순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몬순은 계절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몬순. 자, 이거 글자 그대로 발음을 한 것이고요. 이걸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대 몬순 기후의 특징이 뭐냐?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형이다. 자, 특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형이다. 다시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 보신다면 열대우림은 1년 내내 강수량이 뭐한 곳이다? 많은 곳이다. 두 번째,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곳. 그리고 몬순은 열대우림과 사바나의 중간형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지리를 하는 경우 같은 세계지리를 할 때에는 이 몬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림과 사바나의 중간형이다 보니까 특징을 찾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열대 몬순은 인도 남서 해안. 자, 지도상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인도의 남서 해안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되어 있는 몬순 기후 이죠. 그리고 동북부 해안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기니만 주변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북동부 지역 이런 지역 등에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고요. 이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관광 여행 지리는 바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되느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칸에 있는 것들이 열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여행의 주 재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열대 우림, 사바나, 열대 몬순이라고 하는 기후, 자연 환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바나 기후가 야생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초원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열대 기후 지역의 유리한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대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는 1학년 때 배웠다면 기억이 날 텐데요. 열대 지역의 가옥 구조는 바로 고상 가옥이 나타난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의복, 염장, 향신료, 그 다음에 열대 과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볼 수 있는 혹은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의 여행 주제가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푸켓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푸켓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선생님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행 비행기도 다 끊고 숙박도 다 예약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래서 선생님의 두 번째 해외여행은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갈 수 있어서 그나마 그냥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푸켓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중에 혹시 갈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편한 혹은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 마음에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의 푸켓은 수도 방콕을 비롯하여 치앙마이, 파타야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름난 열대 여행지이다. 자, 빠통 해변을 비롯해 팡아만, 피피섬 등 볼거리가 많다. 자, 푸켓에 가보면 빠통 해변, 팡아만, 피피섬 등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빠통입니다. 빠통 해변은 푸켓에서 매우 유명한 곳으로 드넓은 해안에서는 장기 휴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간다 이런 동남아시아의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거의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잠깐 들리는 정도겠지만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달 뭐 장기간 이렇게 투숙하는 휴양객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빠통 해변에
그 다음 두 번째, 푸켓 북부 해안의 팡아마는 많은 여행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체험 명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카누를 타며 팡아만의 석회암 절경을 둘러볼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도 석회암 절경을 둘러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맛있는 현지식을 맛볼 수 있는 해상 레스토랑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007 시리즈의 촬영 지역로도 이용이 됐다고 하네요. 베트남의 할롱베이와 같은 버섯 모양의 탑 카르스트 지형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책 왼쪽에 보시면 1번 사진이 바로 팡아만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 돌 기둥이 바로 탑 카르스트, 베트남의 할롱베이와 비슷한 모습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피피섬은 전형적인 열대 해안 휴양지로서 스노클링 천국이기도 하다. 석회암 절벽과 에메랄드색 바다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3번의 전체적인 이 바다의 모습, 그리고 여기 4번에 있는 요 두 개의 모습이 바로 피피섬. 이렇게 깨끗한 바닷물에서 스노클링을 즐긴다라면 정말로 좋겠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푸켓에 보시면요, 피피섬 빠통 해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1학년 때 이런 부분들을 배웠는지는 기억이 좀 날지 모르겠는데, 이 푸켓 해변으로 여행을 갔었던 어떤 여자아이가 지진의 징조를 알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구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행 갈 때 언제나 안전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꼭 유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열대 지역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가옥들, 그걸 이제 휴양지에서는 방갈로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대 지역의 가옥 구조의 전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열대 휴양지에서 찍은 방갈로 사진들입니다. 방갈로 모양이 제각기 특색이 있는 것이 모든 곳에서 하룻밤 묵고 싶을 정도네요. 공통적인 특성. 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더위와 많은 비, 그리고 습도를 이기기 위해 방갈로 방이 조금 높거나, 방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요. 2층에 만들어져 있대요. 자, 2층에 만들어져 있다는 게 바로 어떤 가옥을 말하는 것이다. 고상 가옥의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걸 말하고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를 두어, 자, 고상 가옥이죠. 야생동물이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려했습니다. 다양한 야생동물도 해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곳들, 코모도, 왕, 도마뱀, 길이가 2m에서 거의 3m까지 자라는 도마뱀으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 정도는 충분히도 그냥 잡아먹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 지붕의 경사도 가파릅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거의 대부분의 재료를 보면은 나무라든지 이런 풀과 같은 것들로 지붕, 그 다음에 나무로 거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통풍도 잘 될 것 같아요. 강렬한 태양과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의 특색을 반영해 아주 잘 지은 방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고 넓은 혹은 많은 창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문이 많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단열에 취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더위와 더운 공기와 습기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크고 넓고 많은 창문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도 이 지역의 가옥의 전형적인 특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열대기후 지역은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무려 욕 나올 정도로 더운 18도 이상이 됐을 때 이 열대기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대 지역에서도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킬리만자로의 기후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노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전혀 유명하지 않겠지만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과연 적도에서, 즉 적도라는 건 쉽게 표현해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 눈 구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도 지역으로 간다면 정말로 눈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적도 근처에서도 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 무려 5,895m입니다.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난다. 탄자니아에 있는 이 산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으로 정상부에는 최고 수심이 300m의 칼데라호가 있고, 참고로 칼데라호는요, 화구의 함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혹은 이제 분화구의 함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분화구가 뭐가 되느냐? 함몰, 움프 파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하고요. 분화구 주변에 만년설이 두껍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만년설입니다.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는 눈이 되겠죠. 해발 1000m까지는 열대림이, 2000m까지는 온대림이 나타난다. 또한 3000m까지는 냉대림이.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열대, 온대, 냉대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4000m까지는 고산 초원지대가 나타납니다. 초원지대. 그리고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는 만년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식생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킬리만자로 산을 오르면 다양한 기후대를 한 곳에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 지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생의 수직적인 분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 지역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그리자면 제주도 아래쪽에서는 난대림이, 이 난대림은 열대림보다는 조금은 덜 뜨거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 초지대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요. 온대림, 냉대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산 초지 같은 초원 같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주도 지역에서 이렇게 식생의 수직적인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이 열대 지역에서 케냐와 탄자니아의 사파리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 자, 이 지역이 바로 무슨 기후대가 나타나는 곳이냐면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AW. A는 열대기후를 말하고요. W는 윈터 드로켄이라고 해서 독일어로 겨울철 건조. 영어로 표현을 하면 윈터 드라이가 되겠죠. 사바나 기후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대 기후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동물의 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으로 잘 알려진 국가들이다. 케냐와 탄자니아의 사파리 여행을 다음 내용으로 비교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파리 대상지의 차이, 그 다음에 사파리 프로그램의 차이, 그리고 사파리 성수기가 다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동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이 조금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유명한 게 세렝게티인데요. 케냐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나쿠루호, 그 다음에 여기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비 국립공원,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 그 다음에 나쿠루호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는 만야라 호수, 응고롱고로 분화구,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묶어서 사파리 여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것처럼 케냐의 나쿠루호 국립공원에서는 이 홍학대를 보기 위해서 홍학의 천국이라고도 불리우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식동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식동물들도 함께 많아져서 세계 최대의 뭐라고 해야 되겠죠?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파리 여행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응고롱고로 고원이라고 이제 분화구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마사이족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제 투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명해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왕국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말고도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도 사파리 관광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파리 관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사바나 기후의 특징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 루트, 그다음에 풀을 찾아서 혹은 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성수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동을 많이 할 때 대규모의 동물들이 이동하는 과정들 이런 모습들이 BBC라는 방송국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사파리라고 하는 사냥, 자연공원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것들이 가능한 지역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열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역시나 이 수업 내용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